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오늘 임재훈TV 임재훈의 논천하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날 미북 회담, 북미 회담의 사전 조율을 위해서 아마 또 중개자로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워싱턴에 도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또 판문점 회담이 있은 이후에 지금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로 되어 있던 약속이 깨어지고 북한이 돌연히 이 한미 공군 훈련을 빌미 삼아서 비난에 나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기자단이 풍계리 이 핵시험장에 지금 원래 참관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소외되었습니다. 그죠? 한국 기자단이 제외되었고 외국 기자단만이 지금 입국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 패싱이 또 시작됐나라는 이런 신문 기사가 지금 이 조선일보에 크게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지금 장식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 남북 간의 갈등이 있고, 그죠? 엄연하게 4월 27일 날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잉크가 마르지도 않는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비난전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것이 일시적일 수 있고 또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있게 될 북미 회담이 있는 이상,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 그것을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조금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렇게 이 방송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얘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전화로서 말이죠. 전화로 이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이 화난 트럼프 문재인에게 전화해 가지고 왜 말이 다르냐 라는 이렇게 기사가 떠 있네요. 이 기사가 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죠. 그죠? 또 이 조선일보 기사도 이런 게 있죠. 이 펜스 부통령 북한 미국 회담에서 트럼프 속일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화난 트럼프 왜 북한 얘기와 문 대통령이 전하는 내용이 다르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죠? 북의 돌변 의심하는 미는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지금 보정을 서는 건가? 라는 이런 기사가 지금 장식을 하고 있는데, 매스컴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 조갑제시 TV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은한테 속았다.
싱가포르에서 만날 때 내가 이거 망신하는 거 아니냐. 사실과 거리가 멀구나. 그러면은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듯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조금 그렇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조선일보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문 대통령이 북한의 그 보정을 쓰는가라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보정을 쓰는가라는 그 기사 내용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보정을 쓴다. 이건 뭔가 조금 많이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죠? 보정을 왜 문 대통령이 왜 김정은이 보정을 씁니까? 그럼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고 짝짝꿍하는 사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과히 이제 좀 심하게 이제 비판한 쪽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행각을 상당히 비판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되겠죠. 보정을 쓸 수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 보정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믿고서 그 무언가를 지금 북미 회담, 미북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해야 된다, 한다라는 그 설정 자체가 당치 않는 설정입니다. 그죠? 미국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북미 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말이죠. 그 임진왜란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있죠. 누군가 이 사람이 있죠. 16경 임진왜란을 그 종식시키는 그 명과 일본 간의 그 관계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 이 16경이라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명과 뭡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이에서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라는 것은 그 우리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강은 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명의 황제 앞에 가서 했던 얘기와 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서 가서 했던 얘기를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이 16경을 실예를 지금 저희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조금 유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북한이 하는 얘기와 문 대통령이 전하는 얘기가 다른가라는 의문을 던졌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보정을 쓸 것인가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상황이 현재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굉장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보정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북미 회담은 어디까지나 김정은과 미국과의 회담이란 말이죠. 거기서 타결해야 될 상황이 있고 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어떤 그 타결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그죠?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회담에서의 그 결과
지금 그것이 판문점 선언으로서 선언이 되었죠.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에서 뭔가가 이제 나와야 되죠. 미북 회담에서, 싱가포르에서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회담의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설정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설정이죠. 그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꾸 끼어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러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이 한반도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코리아 패싱을, 그죠? 이 코리아 패싱을 막기 위해서, 이 코리아 패싱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떤 보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내용이 됩니다.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판문점, 일단 이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판문점 선언을 우리가 남북한 회담, 이 판문점 회담에서 말이죠. 여기서 있었던 4월 27일 있었던 이 회담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와 우리 측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북미 회담을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얘기죠. 있었던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이 판문점 선언 이 자체를 보는 관점도 남과 북이 지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왜 그런가? 같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이 판문점 선언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판문점 선언을 할 때,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에 우리 매스컴과 언론이 보여줬던 태도는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연애 오락적인 관점을 많이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을 했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 자체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엄정하게 다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판문점 선언을 굉장히 어떤 그 분위기와 그 어떤 연출하는 그 내용, 그죠? 뭐 어디 도보다리에서 어떻게 무슨 대화를 했다라든지 등등과 같이 그런 어떤 연출하는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뭔가를 연출하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뤘지 않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막상 그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그 문기 하나하나의 그 엄중함에 대해서 전혀 그 심각성을 남북한이 공유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군 훈련, 그죠? 지금 한미 훈련을 두고 지금 이 약속되었던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고 한국 기자단이 풍계리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저지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고 우리가 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정상회담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작성되었던 어떤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통적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적당하게 그냥 그것은 뭐 그냥 하는 약속에 불과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뭘 해야 된다? 무엇을 해도 된다? 근데 북한은 그 약속의 문기 하나를 지금 내세우면서 지금 남북 고위회담을 무산시켰단 말이죠. 코리아 패싱을 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지를 말한다면은 문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얘기했는 거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보정을 쓰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뭘 보정을 써야 되죠? 보정을 쓸 수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북한이 하는 지금 이 신호는 뭐냐면은 문 대통령은 미북 회담에 북미 회담에 보정 쓸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이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정을 써도 되느냐. 심유경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서 했던 얘기와, 그죠? 히데요시 와 명의 이 황제 사이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임진왜란을 종식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보정을 했습니다. 심유경이가. 그런데 여기는 이 둘의 이 관계에 진짜 전하고자 하는 그 상방 간의 그 의지,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왜곡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내가 심유경에게 비교한다면 굉장히 분노하고 무할 수 있을는지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다른 것이 이것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르다는 것 자체가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뭔가가 크게 뒤틀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되고 있다.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현상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이 현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이 잘못되었잖아요. 그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데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 방송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그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 이 문제가 한 번 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제 방송을 쭉 이렇게 보신 분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의 주제는 북미 간의 회담에서 얘기의 주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것을 북한의 의도가 무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패싱시키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 비난전을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일단은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북미 회담의 그 전략상 어떤 좋은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무슨 투정을 부린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북미 회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 이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그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런다라는 것은 엄연히 하나의 공통적 문구로서 그것을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해석이 엉뚱하게 다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죠?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한반도 이 비핵화라는 이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바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북미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기니 속았니 또 그 결과가 어땠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물론 제 이 방송을 미국의 CIA가 충분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잘 하고 있다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의미가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의 의미와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비핵화의 의미,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현재의 정부가 그 중재자로 나서서 미국에게 전한 그 비핵화의 의미라는 것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 비핵화의 의미가 매우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엄중한 이 문제에 들어가려면은 여기는 사기라든지, 그죠? 사기라든지 거짓, 펜스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펜스 부통령이. 펜스 미 대통령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속일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회담을 하면서 무슨 속이고 안 속이고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거짓과 사기라는 이 자체를 염두에 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도와 얘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핵화, 자, 그렇다면 한번 논해 봅시다. 이 비핵화가 뭐냐? 자, 이 비핵화가 있습니다. 이 비핵화, 한반도에서 얘기된 이 비핵화는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비핵화가 4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뭐냐면은 유엔에서 얘기한, 그죠? 유엔에서 얘기하는 비핵화가 있습니다. 세계인 전부가 바라보는 비핵화가 있어요. 자, 1비핵화, 그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얘기되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얘기되는 비핵화가 있습니다. 자, 2번째죠. 그죠?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얘기되는 비핵화가 있습니다. 그럼 3개죠. 자, 이 남한과, 그죠?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그죠? 북한 사이에 얘기되는 비핵화가 있어요. 자, 이것이 4가지가 존재 안 한다고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유엔에서 얘기하는 이 비핵화라고 그러는 것은 이미 유엔 결의를 통해서 제재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합의된 사항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비핵화라고 그러는 것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이 한반도, 이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 비핵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비핵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북한 간의 비핵화가 이건 뭐냐라는 얘기죠. 이건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2번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방문해서 뭐라고 그랬죠? 비핵화를 하면은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때까지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이 없었어요.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정상회담까지 열렸고,
경제 지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중국과 북한의 이 비핵화라고 그러는 것은 이미 거의 타결 수준이다. 타결됐다. 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6월 12일 날 있게 될 이 비핵화. 이것은 북미 간의 비핵화입니다. 미북 간의 비핵화죠. 이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의 어떤 그것으로서 지금 김계관 이렇게 누구죠? 제1부상이죠. 외무성 제1부상이네요. 그죠? 이 김계관 씨가 그 성명이 있었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비핵화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그죠? 판문점 선언에서 이 비핵화에 대해서 상징적인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언이 북미 회담에서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선언이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중재자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한국 정부와 이래 수시로 소통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또 이 지금 현재 남한의 이 대한민국이 진행하고 있는 그 행보로 봐서 그죠? 이 비핵화라는 것이 굉장히 찐따가 맞잖아요. 다시 말해서 6월 12일 날 있게 될 이 미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눠져야 될 그 비핵화와 지금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차이를 지금 현재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재자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북 그 사이에 논의되었던 그 비핵화를 6월 12일 날 있었던 그 북미 회담에서 있게 될 미북 회담에서 있게 될 그 비핵화 논의와 일치시킬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중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거의 합의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죠? 정상회담하고 경제적인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자, 경제적인 지원까지 약속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건 체제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뭐냐면은 만나서 정상끼리 합의하고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원까지 약속한다? 경제 발전을 앞으로 북한이 등소병식의 어떤 그런 개혁 개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겠다. 이래 되면은 중국과 북한 간에 있는 그 비핵화라고 그러는 건 이미 타협이 된 거죠. 자, 이 타협된 이런 형식이 6월 12일 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계가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은 6월 12일 날 이것이 될 것인가? 그 지금 남과 북의 관계에 있어서의 비핵화라고 그러는 거는 또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죠. 그 남한의 우파 쪽, 그죠? 우파의 이 정파, 두 정파, 크게 얘기해서 좌우 정파가 있습니다. 이 좌우 정파가 주장하는 그 비핵화의 그 어떤 개념, 물론 뭐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없는 것이 올바릅니다. 없는 것이 올바릅니다만은, 그러나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고 뭔가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지금 여기 지금 우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이 회담은 성사될 수 없는 것이고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사기다라는 관점의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는 또 좌파 쪽에서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대한민국의 그 좌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국가 간, 그죠? 미국에 완전하게
쉽게 얘기하면 여자가 어떤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완전히 무장해제를 한 다음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일심동체가 되어서 100년 회로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그런 고백과 같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죠. 그 부부 사이에는 무장이라든지 무력이라든지 힘, 남편의 무력에 의지에 힘에 의지해서 여성이 거기에 보조적인 관계로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부생활 아닙니까? 그죠? 남자의 힘을 의지하죠. 그죠? 여자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더 힘이 세어가지고 아주 그 여성스러운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그 뭐 가정을 꾸리는 뭐 어떤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남자라고 그러는 그죠? 이거 역자서잖아요. 그죠? 밭을 가하는 그 힘을 가진 남자. 그죠? 그죠? 이 춤추는 여자. 그죠? 이렇듯이 한쪽은 이 무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죠? 뭐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맹의 그 무력 거기에 의존해서 크게 의존해서 물론 대한민국의 그 자주 국방력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미국의 동맹의 그 무력에 의지해서 국가를 유지한다는 개념이 있죠. 그렇듯이 그와 같은 그런 유사한 그것을 북한이 받아들일 거다라고 그러는 관점의 그 비핵화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핵화 관점 그거하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그 비핵화의 관점이 차이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중국과 북한이 합의한 그 비핵화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가 주장하는 그런 비핵화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그 내용은 따지고 보면 북한이 완전히 백기투항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지금 내가 그동 했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에서, 이 사람의 방송에서는 북한이 지금 백기투항하고 지금 나선 게 아니라는 얘기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얘기죠. 협상을 하기 나서기 위해서 뭡니까? 일단 중국과의 비핵화 합의가 있었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그 협상에 나서겠다는 얘기죠. 이건 엄중하고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죠? 분명한 현실이고, 엄중한 절대로 이 정치공학이란 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치공학적인 군사적인 이 논리, 이 흐름은 국내에서 흔히 얘기해서는 정치는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합디다마는 이 냉엄한 이 국제관계에서 진행된 것은 예술이 아니고 분명한 과학입니다. 힘의 논리예요. 이 과학이라는 게 뭐죠? 에너지인데 에너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게 과학이란 말이죠. 국제관계에서 이 군사 정치적인 이 힘의 논리가 그대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냉정하게 봐야 돼요. 냉정하게. 따라서 지금 현재 북미 간에 뭡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 뭔가 조율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 관계를 그 임진왜란 때의 그 16경인가 했던 분명히 이 지금 현재 회담에 나오고 있는 북한과 미국 여기에는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가 이렇다 한다 해서 미국이 이 회담을 파탄 놓으면서 뭔가가 무력적인 또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6월 12일 날 있게 될 이 회담을 취소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그 다음 단계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잘못된 길이죠.
잘못된 길입니다. 회담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면서 북한의 의도와 요구 조건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뻔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힘과, 그죠? 국제 이 관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힘의 그 역학적 관계에 의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조정해 나가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그 속임수라든지 그런 거 얘기할 거리가 아니죠. 그죠? 분명하게 얘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에서는 4개의 비핵화라고 그러는 다른 의미의 비핵화 문제가 존재합니다. 비핵화 문제가 존재합니다. 어느 일방의 어떤 그 주장에 의한 그 비핵화가 분명하게 통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할 능력이 있으면 해야죠. 절대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이 정부와 또 대한민국의 그 안보 전문가라는 양반들, 그죠? 그리고 이 지금 북미 회담, 미북 회담의 그 중재자로 얘기하고 나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심해야 될 상황은, 이 상황이 이 놓여있는 이 현실 4개의 비핵화라고 그러는 그 다른 의미의 그 비핵화라고 그러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판문점 회담의 그 공동성명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공동성명조차 마저도 북한의 해석이 다르고 남한의 해석이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북미 회담 또 미북 회담을 그냥 이벤트, 엔터테인먼트식의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보지 말라는 얘기고, 미국이 세계를 설득할 수 있었던 비핵화라는 그 자체는 그죠? 또 중국의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비핵화라는 의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대화에 있었던 그 비핵화, 그것이 정확하게 미국에 전달되고, 또 미국 간의 그 비핵화 협상 6월 12일 날 있게 될 그 비핵화 협상에서 서로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북한을 옥죄이고 있는 것은 그 전 세계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비핵화라고 그러는 그 관점하고,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것이 이 유엔에서 그 얘기하고 있던 그 비핵화라는 그 내용이 북한과 중국 간의 이 얘기하는 비핵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관계를 떠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미북 간의 그 비핵화, 이 문제가 여기서 이탈되어 버렸을 때는 대의명분, 큰 명분으로서의 그 비핵화 국제적인 제재의 그 털이 깨어져 버린다. 그 큰 털이 깨어져 버린다는 얘기야. 이 큰 털이 깨어져 버리면 뭐죠? 제재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북한이 현재의 이 비핵화라고 그러는 이 과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북미 회담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애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분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분싸움.
대의 명분싸움이라는 얘기죠. 대의 명분싸움일 뿐이고 결코 북한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가지고 미국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메가더 장군의 그 항공모함에 일본 천황이 가서 무릎을 꿇는 그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일찌감치 이 사람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설파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발 아니한 그 낭만적인 그 이 뭡니까 비핵화 이것을 전하지 마시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북미 회담과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런 문제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안 되는. 지금 현재 조갑지 TV라든지 이 우파 쪽에서 하는 얘기는 북미 회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포격하라고 그래요. 지금 공격하라는 얘기합니다. 예? 공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의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포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루 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여기를 포격해서 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포격하게 된다고요. 아, 이스라엘을 굉장히 믿으시는 모양이죠. 굉장히 신뢰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이 지금 북미 회담에 나서는 미북 회담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이 하루아침에 하루 감도 안 된다면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설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가 이 핵 문제를 그냥 놔두었을 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회담에 나서는 겁니다. 회담에 나선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공격해가지고 뭐 공격을 하더라도 뭐 이거 하루쯤에 떼거리도 안 된다? 이거 왜 이렇게 천지 분별이 안 되는 얘기들 하시죠? 그죠? 예? 굉장히 미국을 신뢰하고 그러는 건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회담의 필요성, 다시 말해서 이 협상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국의 그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상하게 과장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얘기가 임진왜란 때 16경이가 했던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진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진실을 전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비유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그것이 현실이 그렇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은 그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에서 벌써 남북한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문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회담은 해야 되고 남북한의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바른 길을 찾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 관점을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이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를 미국과 그렇죠, 동맹이죠. 잘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5천만이 살아남는 거고 또 번영하는 거고 차후의 한반도 통일에서 남북 이 5천만의
그 생존권과 이익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길이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그 방향성이나 그걸 잘못 짚어가지고 엉뚱한 짓 삑삑해 대고 괜히 헛소리나 하고 말이죠. 에? 자꾸 국민을 그냥 혹세무민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이 상황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가 이제 시간도 좀 많이 되었고 해서 얘기를 끝내야 되겠다라는, 뭐 할 얘기는 아주 많습니다만은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얘기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